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도 8월에 이제 신소재공학과에 부임한 김지훈입니다. 저는 여기 카이트 신소재공학과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그 미국의 이제 UC 버클리에서 이제 릴렉서 강유 전체 방막의 구조 성질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박사학위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새로운 이제 양자 물질들을 합성하기 위한 합성법을 개발하는 연구들로 이제 박사후 연구원을 하다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방막 에피택시에 대해서 좀 더 매진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듯이 저희는 이제 방막 에피택시를 활용한 이제 합성법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합성법이라고 이제 하는 걸 이제 기반으로 새로운 뭐 물성이라든지 뭐 물리적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연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합성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합성법들만으로는 이제 합성이 잘 되지 않는 방막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존의 합성법들을 어떻게 결합하면 새로운 합성법으로 만들어서 이것들 합성 가능하게 하고 더 좋은 품질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방막 합성 과학에 대한 새로운 뭐 원리나 이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들을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소재들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성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물성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라는 거의 이제 특성은 그 소재가 이제 어떤 물질들로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렇게 조성적인 그 특성을 가져서 만들어졌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 물질들이 어떤 결정 구조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같은 결정 구조이더라도 어떤 격자 상수를 갖고 있는지, 그 내부의 결함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컨트롤 하는데 가장 이제 진보된 방법이 이제 그 에피택시라는 그 밑에 기판과 같은 구조를 가진 방막이 성장하게 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그 에피택시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이제 물질들에서 벌크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이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물질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인핸스된 특성들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PLD와 MBE는 각각 한 50년 이상 이제 된 테크닉들이고, 나름의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둘 다 이제 피지컬 베이퍼를 기반으로 한 이제 합성법이어서 굉장히 고품질의 방막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PLD는 이제 타겟에 대한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플라즈마 플룸을 만드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막을 이루는 그 원소들의 독립적인 제어는 이제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 휘발성이 강한 원소가 있으면은 그것들의 이제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 MBA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원소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그 휘발성이 있는 원소는 좀 더 과공급하면서 조성을 맞추기가 용이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산화물의 조성을, 복잡한 방막의 조성을 재현성 있게 구현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시너지 있게 조합한 방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PLD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조성의 이제 화합물을 휘발성 원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재현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사 과정에서는 이제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다양한 이제 전공 과목들을 이제 수강하면서 이렇게 폭넓은 지식을 이제 가지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유학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될 때는 이제 어떤 학위 과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떤 공부에 대한 완벽주의를 이제 추구했었다면은, 이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제가 수행하는 연구에서의 그 데이터 이런 거에 이제 완벽을 이제 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굳이 이렇게 남들보다 뛰어난 연구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어도 이제 이런 데이터의 퀄리티에 의해서 더 좋은 연구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뭐 가성비를 많이 따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 연구를 하는데 임팩트 팩터가 뭐 어느 정도면은 이 이상의 노력을 하는 거는 좀 낭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연구자들도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걸 이제 업으로 해서 하는 우리 이제 대학원생 뭐 박사 연구원 교수 이러면 다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프로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게 아깝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접근을 하면은 남들보다 이제 뛰어난 그런 퀄리티의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존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특성을 얻으려고 하는 연구에서도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각각의 논문들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해서 이어진 연구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 처음에 이제 냈던 논문이 이제 2019년에 퍼블리시했었던 이제 어드밴스 머티리얼 논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릴렉서 강유 전체가 어떤 에피텍시얼 변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특성과 구조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뭔가 깜깜한 방에 이렇게 불도 없이 있는 것처럼 다음에 무슨 연구를 해야 할지 이제 막막했었는데, 그 연구를 퍼블리시하면서 2번이나 리젝트 되고 그걸 이제 디펜스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를 왜 했는지를 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사실 뭔지 몰랐던 과정에서 다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변화를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무엇이 그 학위 기간 동안 그 시간을 써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할 만한 제일 중요한 건지를 이제 결정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였던 이제 방향들이 제가 그 연구를 통해서 저만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연구 커뮤니티에서 하던 연구들 이제 다시 바라보니까, 사실 네이처 피직스의 경우에는 물리학자들이 이 시스템을 바라보는 어떤 방향이 있었고, 재료공학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굉장히 서로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물리학자들은 좀 더 미시적인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게 있었고, 재료공학자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어떻게 조성을 만들면 어떻게 특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런 거를 융합하려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출발로 했던 연구가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됐었고, 사이언스에 출판했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제 학회 발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물질들에 비해서 조금 좋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지금 제일 좋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은 2배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발표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논문들이 고만고만한 소재들을 조금 더 뭐 10% 20% 향상시키면 새롭게 논문을 쓰고, 아니면은 그냥 좀 안 좋은 거를 좀 좋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존에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재, 그 중에서도 이제 정전기적 에너지 저장 소재 중에서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알려진 릴렉스 강유 전체를 가장 좋은 물질을 선택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2배 더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 연구했었던 그
논문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전략을 찾게 돼서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제가 했었던 연구들의 이제 끝에서 보이는 것들을 더 깊게 파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생활을 이제 거치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지금 이 연구가 마무리되면 무슨 연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피터 페이블만 박사가 이제 썼었던 PhD is not enough이라는 이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누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연구 주제들을 통해서 어떤 연구 프로그램들을 설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연구 방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테크닉 오리엔티드 리서치가 아니라 프로블럼 오리엔티드 리서치를 추구해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방막 합성 기술이라는 걸 이제 기반으로 새로운 물질들 합성하는 그런 연구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새로운 물질을 합성해야 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새로운 테크닉도 개발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분석 기법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이나 이제 석사 과정 학생 여러분들도 어떤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테크닉이 뭐 TEM이다, 아니면 어떤 뭐 특정 뭐 합성 방법이다,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지금 필요한 테크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연구에서 이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